나 죽을 때가 되었나봐. 왜 자꾸 눈물이 나지? 라고 하셨대요.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 안 됐다고 자주 만나고 자주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펑펑 울면 아들 걱정하는 거 뻔히 알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은 힘든 일이 있으셔도 제 앞에서 내색 한번 하신 적이 없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런가? 전 저렇게 말씀하시며 우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남편과 전화통화 그리고 카톡을 하십니다. 퇴근길에 남편한테 항상 전화를 하고요. 카톡도 맨날 수시로 보내고 있어요. 애인처럼 시시콜콜 이야기 있잖아요. 남편 몰래 카톡을 봤는데 어이없던 게 땡땡 아줌마가 오늘 나보고 뭐라고 했어. 땡땡이 나한테 못되게 하더니 아프대. 등등 보통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나요? 이제 장가간 아들 좀 놔주실 법도 한데 매일같이 연락하는 모습이 이해도 안 가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어이없던 일이었는데 시아버지와 다투고 우리 집으로 와서 주무십니다. 이것도 진짜 자식 보기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신데 한날은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다면서 우시면서 너희에게 이런 모습 보여 미안하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러시며 우리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니 며느리 보기도 부끄럽지 않은가요? 싸우는데 왜 자식 집에 오나요? 자식 걱정하게. 자식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듯 보이는 것이 꼭 걱정하길 바라는 사람 같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제가 어머니를 멀리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남편 보고 난 땡땡이를 딸같이 생각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땡땡이는 안 그런가 봐 라며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더러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면 실은 엄마가 속상해 하더라고 말하더라고요. 딸처럼 대해주셨으면 저도 엄마처럼 대했을 텐데 딸한테 막대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왜 남편한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고민이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지 제 귀에는 와이프가 나한테 안 싹싹하게 돼 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와서는 반찬 뭐 먹고 싶니? 갈치조림 해줄까? 시금치 나물 무쳐줄까? 하는데 이 메뉴들이 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며 답은 정해져 있는데 마치 저를 위해 해준다는 듯 전화로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에 생선 사다가 주고 가시거든요. 남편 있을 땐 오셔서 생선을 다 씻고 통에 담고 하시더니 남편 없는 날에 한 번 오셔서는 그냥 생선을 씻어서 넣어놔라 하시대요. 남편 앞에선 왜 직접 씻어서 넣으셨는지. 그런데 저는 생선 만지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저는 생선 너무 징그러워서 못 씻겠어요. 이건 남편 시킬게요. 했더니 제 등 뒤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더군요. 그런데 저는 진짜 생선을 극혐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말한다고 해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생선을 남편을 위해서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또 시어머니와 식사 가기 전 남편이랑 다투었는데 어머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막 우시며 너희 싸우지 마.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아가 땡땡이를 많이 사랑해줘 하시는데 아니 여기서 사랑 드립이 왜 나오는지 제 눈엔 장가간 아들한테 집착하고 착한 척 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남편한텐 자기 엄마가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네요. 제가 꼬인 것인지 이런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 진짜 꾸역꾸역 참다가 한 번은 터질 것 같거든요. 제가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라서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까요? 후기. 위에 글을 보니 그래도 저 때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라도 남아 있었네요. 지금은 정말 저 오만정 다 떨어졌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지만 지금 달라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후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큰일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댁에 없던 정도 떨어진 사건. 저희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퇴근 후나 주말에 계속 가서 병간호를 하는데 엄마가 입원을 하시니 마음도 힘들었지만 제 몸도 참 힘들고 피곤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너 아직도 엄마한테 가 있냐? 이제 결혼했으니 친정일은 관심 끄고 이제 집안일에만 신경 써라 하시는데 저 서운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제 집안일은 친정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시댁 식구 아프면 그때는 관심 끌게요. 수아홈에서 발악하고 난리 치시든 말든 뭐라 하시든 전화 끊고 차단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정말 대판 싸우고 다시는 어머니 전화 받는 일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효자 노릇 하고 싶어하는 인간이지만 이번 일에는 지도 할 말이 없겠죠. 두 번째로 마지막 쐐기를 박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편 통해 사소한 일이 있었는데 속이의 경읽기로 모르는 척하는 상황이었죠. 토요일 외출 준비 중인데 가깝게 사시는 곳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불쑥 집에 쳐들어오셨습니다. 다짜고짜 화내시는 거 대꾸도 안 하고 외출 준비를 했고 약속 있어요 했어요. 약속 당장 실수하라시길래 아드님께 전화해보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남편한테는 중간에 전화가 3번 왔는데 모조리 다 씹고 일부러 저녁까지 있다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안방 서랍이라는 서랍은 일부러 다 열어놓으시고 부엌이며 옷장이며 헤집어 놨더라고요. 열받았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일부러 그런 거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데 그것도 바닥에 떨어져서 찢어져 있길래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얘기 중에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 표정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남편도 도둑이 아닌 걸 뻔히 알겠죠. 잠깐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나가더군요.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도둑이 아니니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상황 정리하더군요. 경찰도 제 증언 다 들어서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말 안 해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인이 감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없어진 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 집에 오니 집은 난장판이고 그림까지 찢겨져 있네요. 나가기 전에는 시어머니 오셨었는데 저는 외출한다고 바빠서 먼저 나갔습니다. 상황은 누가 듣던 간에 시어머니가 용의자로 의심되는 건 당연하겠죠. 신랑이 경찰에게 밖에서 얘기하다가 돌아와서는 말없이 집을 정리하길래 손도 안 댔습니다. 여담으로 시어머니 이모 전화와서 저보고 미친 며느리라고 하길래 전화를 끊었어요. 그동안 꾸역꾸역 참다가 폭발하듯 터진 제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미쳤나요? 저로서는 도둑들지 않고 일부러 그랬다는 게 더 소름이라고요. 미친 시댁이랑 말 섞기도 싫다고 시어머니 이모인지 뭔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앞선 그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정도껏 받아치고 사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딱 2가지 사건으로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상과 벌, 맺고 끊음,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분명한 편이라 친정 엄마가 아파도 저렇게 상스럽게 말할 때 정신 차려서 제 본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무조건 이혼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며 사람도 미치게 하지 않고 정리하게 해줘 고맙다고 해야 할 판입니다. 이 상황에서 별 도움 안 되는 남편하고도 단 1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주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고 시어머니가 했던 막말들 문자 내용 다 캡처를 했고 자동 녹음되는 세상 좋은 기술들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뿐이네요. 아, 저보고 미친 며느리라고 욕하는 그 앙칼진 목소리가 계속 맴돌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건 시댁 아닌가요? 이제부터 더 건드리면 진짜 미친 게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려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인가요?
시어머니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후벼파고 막 대하는지, 빨리 이혼하고 그들이 없는 세상 속에서